안녕하세요. 신미치과학회 19대 회장으로 있는 장원건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치과 마일스톤즈 치과를 해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대한신미치과학회와 오스템이 함께하는 수요 세미나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은 저희 신미치과학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에 대한 인트로덕션으로 신미치과 치료의 가치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쁜 것이랑은 조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정의를 보면 보이는 대상에서 우리가 목소리 그리고 아름다움 어떤 그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균형,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대상에 즐겁고 또 만족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단어의 정의에는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하다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좋은 부분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여배우가 젊었을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분도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젊을 때의 미모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분이 하는 사회적인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그 하는 모습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아름답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 예쁘고 멋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더 이상 예쁘거나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미치과학은 우리가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미형치과랑은 조금 구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형치과가 좋지 않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미치과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미용치과학이랑 달리 조금 더 철학적인 부분을 담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모든 환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아름다움을 실제로 살펴 찾음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신미치과학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미치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아름다운 상태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하셔야 되고 각 환자에 맞는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리고 각 환자마다 본인이 원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각자에게 맞는 아름다움을 모습을 찾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예쁜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미치과 치료를 통해서는 환자의 어떤 그 외모에서 오는 균형 그리고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그 환자가 그 치료를 통해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되고 물론 아름다움을 걷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아름다움뿐 아니라 건강한 구강 상태, 건강한 전신 건강 상태를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큰 유익을 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예쁜 모습을 찾아서 그런 배우자를 찾아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지만요. 우리 치과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넘는 사람들, 평생으로 따지면 정말 수천, 수만 명에 대한 환자를 진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환자가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그리고 그의 적절한 아름다움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최근에 근대 치의학이 되면서 최근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강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치과가 초기에 시작됐을 때부터 그런 모습은 강조되었습니다. 1899년도에 보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논문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논문에서 본인은 자기가 발견했던 그 연구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닐의 트라이앵글 그것을 자기가 발견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닐 선생님은 1800년대 후반에 정말 전 세계 치과학을 발전시킨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이분은 4,000명의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6,000명의 그 시체를 통해서 우리 그 어떤 상태가 기능적인 교합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해부학적인 검사를 했고요. 그걸 통해서 양쪽 컨다일과 그다음에 하악 전체의 절단면이 4인치의 삼각형을 이루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치아를 배열했을 때 완벽한 기능적인 교합 상태가 된다고 믿으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논문을 읽고 사실은
이분이 참 기능적인 교합 관계만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올해 최근에 이분의 논문을 다시 읽으면서 전에는 찾지 못했던 단어를 찾았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치과 의사들은 덴탈 아티스트가 돼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얼굴 표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치과 배열, 그런 예전에는 어차피 가철시 그치 총이치가 대부분의 치료였기 때문에 아마 치아 배열이라는 단어가 교정적인 의미도 있고 아마 총이치와 같은 어떤 가철식 장치를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치아 배열을 할 때 그것이 얼굴 표정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치아를 배열할 뿐 아니라 예술적 아름다움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치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그런 예술적 아름다움을 생각해서 덴탈 아티스트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글을 발견하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시대에서 치과 치료를 하면서도 환자의 외모와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치료가 우리가 치과 치료할 때의 목표였다는 사실이죠. 1939년도에 우리 PMS 학파로 유명한 스카일러 선생님께서 1939년도에 쓰신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영어가 길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과 의사는 치료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치과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가 그 이전보다 이전처럼 회복될 뿐 아니라 그 이전의 상태보다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고 났을 때 환자의 상태가 그 이전보다 훨씬 개선되기 때문에 환자의 미래의 건강과 행복은 우리 치과 의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서 주의 깊은 치과 의사, 경험 많은 치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진료를 통해서 더 젊은 외모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아픈 것을 해결하고 또 청각이 더 좋게 할 수 있고 구강환경뿐 아니라 신체 전반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여러 환자들을 봤더니 대부분 문제 있는 환자들을 보니 한 치과 의사가 지식이 부족했거나 그다음에 치료할 때 진단을 조금 잘못했거나 아니면 치료 과정에서 잘못된 일로 치료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료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의 원인인 경우가 많았고 치과 치료의 문제가 환자의 신체와 그리고 정신 건강에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치과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전신의 전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환자를 좀 더 젊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그렇게 치과의 어떤 교합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진료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에서 우리가 다루는 치아는 우리는 단순하게 치아로 생각하고 보철 치료 후에도 보철물이라고 단어를 표현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보면요 신체 장기, 신체 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하나밖에 없는 영구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치가 대단히 큰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많은 인공장기 그리고 인공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디칼에서 만드는 어떤 인공장기도 어떤 인공기관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보다 더 좋게, 더 기능적으로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치과 치료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앞니를 기존에 있던 치아에서 발치를 하고 보철 치료를 했을 때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치아 교정을 통해서는 치아를 발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치아를 움직이는 걸 통해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아를 아름답게 배열했을 때 단지 덴탈 에스테틱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얼굴 자체의 모습이 훨씬 조화롭고 아름답고 또 건강해서 그리고 환자 스스로도 자기가 만족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열등감이나 자신 없는 부분을 해결해주는 정신적인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치과 의사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과 의사가 된 지 이제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부족했지만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저의 치과 치료의 목표는 Face Driven Functional Occlusal Harmony, 즉 우리가 하는 치과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얼굴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능적인 교합 관계를 만들어서 그분의 구강 환경이 건강한 상태로 평생 갈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저의 치료 철학으로 생각하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앞서 우리 선배 치과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조화로운 악구 관계를 수립을 해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아픈 치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치아만 아름답고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치아 이상의 얼굴 그리고 신체 전체를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 치과의사의 책임이어야 하고 우리 심미치과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 예전에는 단순하게 전치, 상악 전치의 수복 치료를 어떻게 예쁘하는 것으로 강조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치아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이렇게 전체적인 아름다움, 스마일 라인을 개선하고 외모를 바꾸는 어떤 약간 확대된 범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중반의 여자 환자분이 저희 치과에 내원하였는데요. 아주 심한 턱관절 장애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분은 비교적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계셨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치과에 오기 전까지 거의 한 7년 이상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좀 마르고 몸이 좀 피곤한 상태로 보였지만 전체적인 외모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자분께서 저희 치과에 오신 이유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하셨다고 했고요. 양악수술을 하신 후에 이전과 달리 교합이 바뀌면서 심한 개방교합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의 구강 상태를 보시면 치아가 약간 삐뚤 상태에서 개방교합을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대구치 쪽에서만 교합이 되고 거의 모든 치아들이 교합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턱관절의 위치가 안정되지 않았고요. 전치 유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치 간섭이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보면 양악수술을 하는 흔적이 있고요. 36번 치아는 이미 발치된 상태입니다. 환자분께서는 그동안 7년 동안 계속 힘들어하셨고 구강내과를 통해서 스플린트를 사용하시면서 그나마 안정된 상태를 지금까지 오시고 계셨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기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우리가 양악수술을 했을 때 만약에 치아의 교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혹은 환자의 턱관절의 위치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사실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치료 후에 얼굴은 예쁘게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능을 많이 잃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심미치과학은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각 환자의 상태가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인지를 선생님들이 탐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세운 후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심미치과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환자를 좀 더 건강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상태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치과의사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한 누구나는 그런 세 증례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우리 심미치과 치료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은 지난 한 30년 동안 총이치와 RPD를 참 계속 반복해서 치료하고 계신 환자였습니다. 정면에서의 얼굴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웃을 때 우리가 지금 썩소라고 보통 얘기하는 보시면 웃을 때 오른쪽에 입술이 많이 처져서 얼굴이 많이 비대칭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상악에 이제 RPD를 가지고 계셨고요. 하악에서는 자연치아 상태에서 브릿지가 있었고 오른쪽에 RPD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지난 한 30년 동안 2번, 3번에 걸쳐서 RPD를 계속 바꿨지만 저작을 충분히 잘 할 수 없었다고 하셨고 얼굴이 많이 틀어진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뭐 본인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교합평면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저희 치과에 내원하신 것은 25번 크라운 하부로 치아후식이 생겨서 이걸 발치하게 됐고요. 이것을 발치하게 되면서 이제 상악의 총이치 그리고 하악에서는 건강보험 임플란트가 시작될 때여서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하시려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교합평면이 많이 틀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왼쪽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정면에서 교합평면은 동공관선, 인터포필러리 라인에 평행한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환자의 경우는 보면 교합평면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런 기울어진 상태의 RPD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 효율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왼쪽으로 많이 저작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RPD를 여러 번 수리해서 쓴 상태이고요. RPD를 뺀 상태에서의 교합입니다. 환자분이 당연히 치아가 없기 때문에 버티컬 스탑이 없어서 그냥 꽉 문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보면 하악과 상관없이 상악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지대치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울어진 교합평면을 만들어서 일반적으로는 RPD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합평면을 개선하고 그리고 교합 고경을 고치고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저희 치과 의사가 총이치나 RPD를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차피 15번을 발치를 하고요. 17번은 남겨두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17번을 덮는 형태의 총이치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통법대로 예비 인상을 뜨고 개인 트레이로 보더 몰딩을 하고 최종 인상을 떴습니다. 최종 인상 뜬 상태에서 마스터 캐스트가 왔고요. 마스터 캐스트가 온 이날 사실은 총이치 환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치과 의사의 판단으로 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은 VDO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교합 고경을 적절하게 해서 환자의 외모를 조화로운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제가 기능적인 상태에서 VDO를 이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상악전치가 어떻게 보일지 왁스림을 통해서 상악전치의 위치를 정하고 환자가 웃을 때 스마일 라인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왁스림을 조정해서 상악전치가 어느 정도 가면 되겠다는 것을 계산해서 조절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왁스림의 상태가 아까처럼 기울어져 있지 않고 편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의 교합 고경을 고려해서 왁스림이 교합평면이 정면에서 봤을 때 동공관선에 평행할 수 있도록 제가 수정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정면에서 수정을 하고 측모에서는 캠퍼스 플레인에 맞도록 왁스림을 수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수정된 상태입니다. 아까와 달리 동공관선에 평행한 상태로 교합평면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합평면이 개선되면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입술 지지를 위해서 왁스림의 순축을 조절하게 됩니다. 환자분은 보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진 다음에 페이스포 트랜스퍼를 해서 교합기에 마운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중심이 상태에서 교합을 체득하였습니다. 자, 환자분은 이제 치아 배열을 하기 위해서 교합기에 마운팅된 상태이고요. 지금은 제가 수정된 왁스림으로 이 왁스림의 외형에 따라서 치아가 어떻게 배열할 건지를 제가 이제 기공용지에 써서 보내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치아 배열을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치아 배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왁스림에 맞게 치아 배열을 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치아 배열을 한 상태에서 구강 내에 왁스 덴처를 트라인한 상태입니다. 아까 처음 환자분이 오셔서 예비 인상을 뜨고 그 다음날 와서 제가 최종 인상을 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치아 배열을 한 후에 구강 내에 시작한 상태입니다. 불과 치료 전과 지금 현재는 이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왁스림을 구강 내에 넣은 상태에서의 얼굴을 보시면요. 아까 치료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치과 의사도 우리가 교합평면을 개선했을 때 환자의 근육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응하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환자를 보시면 왁스 덴처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 교합평면이 많이 바뀌면서 웃을 때의 모습이 바뀐 것을 알 수 있고요. 환자 자신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 웃을 때 스마일 라인, 그 다음에 전치 배열을 확인했고요. 환자가 충분히 만족을 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최종 치아 배열을 해서 제가 총이치를 딜리버리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악에서는 제가 임플란트 처음에 총이치를 이제 시작하면서 임플란트를 먼저 하나 심은 상태이고요. 자, 최종 총이치를 딜리버리 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치료 전에서 지금까지 불과 2주가 걸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자의 레스트 상태에서의 스마일 라인을 보시면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웃을 때의 모습에서 아까처럼 근육이 찌그러져서 비대칭의 모습은 전혀 사라졌고 정말 지난 30년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너무 만족하셨고요. 환자분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자, 불과 2주의 역할, 선생님들이 늘 하는 총이치, 가철식 의치의 치료를 통해서 극명할 정도로 환자의 모습이 불과 1주, 2주 만에 이렇게 바뀌도록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험 총이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총이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신경을 덜 쓰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평범한 총이치 치료가 환자의 치아뿐 아니라 얼굴에, 외모에, 그리고 건강함과 근육의 조화, 가족의 만족도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까지 한 7년 이상 총이치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치과 의사들이 이 가치를 알아야 내가 하는 진료를 통해서 환자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환자들이 인식하게 되면 환자들이 이런 치료를 위해서 3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사실 수천만 원을 내더라도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또 저희 신미치과학회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증례입니다. 이 환자는 30대 중반의 남자 환자입니다. 보시면 하악이 열성장이 심한 클래스 2고요. 그리고 마이크로그네티아시죠. 그리고 보시면 상대적으로 입에 돌출감이 되게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아 상태를 보면 웃을 때 전치가 되게 순축으로 많이 경사져 있고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보면 실제로 크라우딩이 심하고 오클루절 프레임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파노라마에서 제대로 판독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랑니는 매복이 되어 있고요. 세팔로 엑스레이를 보시면 하악의 열성장이 아주 심한 클래스 2의 아주 심한 개방교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환자는 어릴 때부터 다른 지병이 있어서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었고 청소년기에도 교정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너무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수술 교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수술 교정을 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동안 미루고 있다가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제 자신이 치료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양악수술까지도 각오가 돼 있지만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고 치료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현대교정에서는 사실은 이분은 발치 증례였는데요. 발치 교정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교합적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소구치 발치 교정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정 치료 후에 부족한 부분은 이부 성형 수술이라든지 혹은 조금 간단한 양악 수술보다는 간단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제가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가 치료를 하셨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치료를 했고요. 전체 20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평가를 하셨고요. 지금 보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환자분의 교합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런 상태로 디본딩을 하였습니다. 아직 우리가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치아의 교합 상태는 훨씬 좋아졌고 환자분은 기능적으로도 훨씬 만족한 상태로 이제는 충분히 저작도 하시고 호흡도 좋아지시고 여러 가지 턱관절 근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직 오른쪽 사랑니는 빼지 않았고요. 실제로 치료 후의 세팔로 사진입니다. 환자분의 치료 후의 얼굴 사진이고요. 아직 소프티슈가 막 이제 변화가 따라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작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첫 번째 팔로우 봤을 때고요. 6개월 후의 사진을 보시면 그 교정 치료를 끝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 전과 치료 직후와 치료 후 6개월 팔로우 모습을 보시면 제가 눈을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환자가 단지 치아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굴 전체의 아름다움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보철치료뿐 아니라 우리가 늘 많이 하는 교정치료를 통해서도 이런 큰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 증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20대 중반의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결혼을 6개월 앞두고 심한 턱관절 장애로 저희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스플린트 구강내과에서 치료를 많이 받으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동안 교정 치료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하셨고요. 저희 치과에 왔을 때 결혼을 앞두고 너무 두통과 근육통이 심해서 이 남편분이 제 환자였기 때문에 스플린트라도 어떻게 다시 만들어 볼까 하고 치과에 내원하셨습니다. 얼굴은 비교적 아주 예쁜 얼굴이셨고요. 약간 하악이 조금 작은 모습은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치아로 들여다보면요. 치아에서 이제 문제가 관찰이 되죠. 전치 유도가 없는 개방교합 상태입니다. 개방교합 상태이고 치아가 약간의 혼잡이 있습니다. 4번부터 대구치까지의 치아의 교합 상태는 1급으로 충분히 잘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세분석상에서도 약간 2급인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단을 할 때 이제 제가 진단의 기준이 코반을 가지고 기준을 했는데요. 이분은 중심위의 상태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중심위는 충분히 안정돼 있고 중심위와 최대 감압 상태가 안정된 상태여서 오클루절 스킴이 전치 유도가 안 되는 교합이었고요. 그래서 측방 운동할 때 구치 간섭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버티칼 디멘전은 충분히 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악 전치는 약간 크라우딩이 있고 오픈 바이시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하였고, 그리고 근육은 지금 심한 근육통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지 않은 상태로 평가했습니다. 이 환자 진단 상태를 보면은요, 사실은 오클루절 스킨만 상호 보호교합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전치 쪽의 관계도 예뻐지고 전치도 심미적으로 배열될 뿐 아니라 거기에 보조적으로 근육이 좋은 상태로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좋은 교합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치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앞두고 결혼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브라켓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투명 교정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투명 교정 치료에서는 덴탈 익스펜전과 인트루전이 잘 된다는 것을 선생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실제로 우리가 투명 교정 치료를 통해서 악궁을 약간 넓히고 치아 배열을 하고 구치를 압화시켜서 교합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교정 장치를 6월 달에 이제 딜리버리를 했고요. 치아 이동 촉진기를 사용해서 환자에게 장치를 5일에 한 번씩 갈아 끼도록 하였습니다. 자, 환자분이 1번 장치를 끼고 20번 장치를 끼고 온 상태입니다.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치아가 배열이 되고 구치가 압화되면서 교합 관계가 훨씬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장치를 뺀 상태에서도 전치 유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구치 간섭이 없어지면서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두통과 근육통들이 많이 해결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한 준비도 충분히 하시고 사진도 충분히 찍을 수 있었고요. 결국은 신혼여행 갔다 올 때까지 우리가 3개월 정도 장치를 더 사용해서 총 30개의 장치만 사용해서 이렇게 교합 관계를 만들어주고 끝이 났습니다. 이분이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하셨기 때문에 제가 치료 후에 엑스레이는 찍지 못했고 우리가 이제 곧 출산을 하고 나서 이제 사진을 다시 찍을 건데요. 보시면 치아 배열과 치아의 교합 관계가 불과 6개월 만에 훨씬 안정적으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합 관계가 안정되면서 우리가 근육이 좋아지고 교합 상태가 좋아져서 치아의 어떤 상태만 좋아졌느냐? 얼굴을 보시면 처음 치료 전에도 충분히 예쁜 분이었지만 저희가 전치 위치가 조금 더 개선되면서 스마일 라인이 이전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안정되고 예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듯 선생님들께서 하는 심미치료를 통해서 우리는 단지 치아만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 구강 구조뿐 아니라 환자의 전신까지 건강하고 아름답고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치료를 한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1939년도에 스카일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현대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치료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치료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그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정말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신미치과학회가 수요 세미나를 통해서 신미치과 치료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함께 선생님들과 공부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주경야독하는 마음으로 저희 신미치과학회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신미치과학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신미치과학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